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은 추수감사절 휴장이었고요. 오늘 밤에도 오전장만 합니다. 그래서 유럽장이 열렸었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어서 상승이 매우 제한적인, 그러니까 상승 마감했지만 제한적 상승의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실업 청구 건수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19만 9천 명, 전주 대비 7만 1천 명의 감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이 그만큼 됐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6개월 동안 실업 청구를 해서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더 이상 못 받게 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거는 시장이 호재가 되겠죠.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하나 또 생각할 수 있죠. 연준이 FOMC 회의에서 의사를 통해서 보면 최대 고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조기 금리 인상 준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FOMC 회의에서. 그래, 실업 청구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고용이 증가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뉴스는 호재인데 호재라고 보기 어려운 악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재료가 어쩔 때는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고 악재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원래는 호재가 되죠, 경기 회복으로 보면. 그렇지만 지금처럼 금리 인상 시점에 중요한 지표로 잡혔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 그런다면 50년 만 최저치로 실업 청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연준이 뭔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 아시아 시장 유일하게 거의 하락을 했죠, 어저께. 근데 아시아 시장이 좀 올라와서 하락폭은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유는 이제 금통위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예상이 되고 있었죠.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뭐 시장에서 아니라고 하신 분도 있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로금리가 이제 벗어나서 1%라는 금리가 수준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년도에 2번 이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본연구원에서는 2번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다른 국책은행에서는 3번 정도 생각하는데 1.75% 정도 상승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뭐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근데 이제 금통위 하고서 금리를 올리는 다음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뭐냐면, 아직도 완화적 기조다. 3%를 필요하면 완화적 기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시장에 돈을 풀었던 것을 걷어들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3%였는데 아직도 1%네 이렇게 해석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3%일 때 0.25 내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은? 완화적으로 가는구나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1%에서 다시 0.75에서 1%가 돼서 이제 3%로 가는가라는 긴축 모드에 대한 생각인 거지,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치로는 맞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저금리로 대출 받았던 분들, 그렇죠? 또 주담 대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완전히 패닉이 오는 거죠. 계속 금리 올라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심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 유동성이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내 2%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할까요?
90%가 많이 할까요? 2%가 많이 합니다. 그들이 이제 돈을 갚아나가기 시작하면 시장 유동성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고 또 90%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대출 2%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90%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닌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 1% 시대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뭐 자본연에서 말하는 것도 뭐 다른 국채에서 얘기했던 내년도에 얼마나 더 될 거야. 이거는 미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에서 3.2%인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만약 올 초에 했다면 금리 인상 안 했다면 물가가 안 올랐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물가를 어느 정도 제한을 했을 거야. 근데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1%가 2번 올렸다 해서 소비자 물가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간 물가 엄청 높아요. 근데 미국은 6%인데도 아직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상하면은 폭도 크고 속도감도 있을 확률이 높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는 두 번 한 건 생각 안 합니다. 그때에 가서 그때의 모습을 바라볼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내년 0.75로 올릴지 안 할지 그거는 덜 할지는 미국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두 번을 먼저 했지만 내년도는 우리가 별도로 가기 힘듭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같이 갈 거다.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3,000선하고 그 다음에 60주선 이탈을 해서 마감을 했어요. 지금 오랜 기간 60주선 싸움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오늘 미국장은 열리지 않았고요. 독일장, 프랑스장은 0.25, 0.48 정도 올라서 끝났고 어저께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빠졌고 여기는 소폭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또 우리나라들의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중국 영향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죠. 어저께는 중국 영향도 매우 제한적으로 받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끝났죠. 그죠? 21선 위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뭐 21선에서 양봉을 세울지 아닐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 코스피가 3,000선 계속 싸움을 하고 있어요. 주봉을 보시면 3,000선이 지금 몇 주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주째입니다. 그렇죠? 8주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는 거예요. 한 2달. 근데 이제 일목균열법 상으로 보면은 이 60주선 여기 양운환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5주선과 60주선 데드코스가 나려고 하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락 압력이 거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락 압력. 그래서 이 하락 압력이 계속 진행될 소지를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20주선과 60주선 마저도 데드가 날 확률이 높아져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조금 어렵죠.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요즘 버티게 한 것은 이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으로 잡히죠. 어제 좀 팔았지 외국인으로 잡혀요. 근데 사실은 외국인은 지난번 바닥, 그러니까 코스 차트를 보시면 이 일봉상 같은 바닥에서 계산해 보면 들어온 게 별로 없어요. 팔았던 걸 다시 채우는 정도? 이 정도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 있고 되게 차트상으로 삼성전자를 주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요즘 한 요때부터인가요? 한 2, 3주 전부터 장 초반 강세, 장 후반 약세 이게 반복되다가 며칠 전에 5% 상승 주고 또 어제 그제 3일 동안 또 장 초반에 1%대 상승을 줬다가 또 밀리고 반복하고 있거든요. 누가 물량을 털어낼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향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나마 시장을 방어했다는 거죠. 특히 주봉의 갭상승이 출현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양운의 상단에 양운 하단선에서 걸리고 20주선에 걸쳐있는 상태예요. 여기도 역시 하락 압력을 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한일에서 1190원대 어저께 원달러가 1190원 안착하고 끝났어요. 오늘 금요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일 다음 주 월화가 되면은 이달도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월달러가 얼마로 마감하느냐 이 싸움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왔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장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1190원이고 지난번에 12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1200원을 갔을 때 지수가 2900
막 붕괴 일부 지점까지 갔었죠. 그럼 10원 차이예요. 그럼 10원이면 한 2% 정도밖에 안 벌어지거든요. 보통 뭐 지수. 그러면 지금 2,900이니까 사실은 지금 지수로 따지면 2,950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1,990원으로 보면. 요 근래 계산을 보면 뭐 과거는 빼버리고 과거로 따지면 좀 심각하죠. 여기로 계산하면 주가 뭐 더 빠져 있어야 되지만 과거 제외하고 현재로 본다면 요 근래로 봤을 때는 지금 지수는 굉장히 고평가가 되고 있는 거다. 2,980이니까 약 20포인트 이상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늘 그다음 다음 주 월화 사이에 1,200원 돌파되면 2,900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거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와 삼성전자의 흐름을 꼭 지켜보는 시간들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